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기어코 아바타의 벽을 무너뜨리고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가운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코미콘을 통해 마블이 토르 4편의 제작을 누구도 알지 못했던 커다란 변수까지 더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됐으니 저와 함께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러브 앤 썬더라는 다소 촌스러운 부제가 더해진 토르 4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과 크리스 햄스워스, 그리고 제가 마블과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절대 배제할 리 없다고 했던 발키리까지 합류한 건 예상대로지만 뜻밖에도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하는 제인 포스터도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제인 포스터는 토르 4편에서 여자 토르가 될 예정입니다. 엔드게임에 카메오로 나온 걸 두고 나탈리 포트만이 한때 마블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배경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참고로 제인 포스터가 여자 토르가 된다는 설정은 코믹스에서 먼저 선보였습니다. 영화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크리스 햄스워스를 대신해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하는 여자 토르는 4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세대교체처럼 성별교체로 인해 토르 시리즈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토르 4편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중 어떤 영화가 먼저 개봉할지조차도 알 수 없어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네요. 토르 4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로 넘어가면 일단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가 죽은 바람에 프리퀄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던 대로 시간대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후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블랙 위도우는 캡틴과 윈터 솔저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운 바람에 정부로부터 쫓기는 입장이 됐고 인피니티 워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종적을 감춘 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블랙 위도우에게 있었던 일을 다룬다고 합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옐레나 빌로바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코믹스에 등장했던 옐레나는 블랙 위도우와 함께 레드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훈련받았던 캐릭터인데 이 영화에서 제외한 걸 계기로 나타샤의 뒤를 이어 차세대 블랙 위도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미콘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했지만 인터넷으로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음은 마동석 씨 때문에 큰 화제가 됐던 이터널스입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 너무 앞서간 감이 있었지만 다행히 공식적으로 확정됐네요. 불멸에 가까운 종족인 이터널스는 데비언츠라고 불리는 악의 무리와 싸우는데 둘 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에서 봤던 스타로드의 아버지와 같은 상위계체인 셀레스티얼이 창조한 생명체입니다. 영화에서는 마동석 씨를 비롯해 안젤리나 졸리, 살마 헤이액, 리차드 매든, 쿠마이 난지아니,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 등의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고 마동석 씨는 이터널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체를 바탕으로 육박전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하는 길가메시를 연기합니다. 그야말로 적임자를 만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배우들의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터널스는 현재까지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중 가장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슈퍼히어로를 선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감독도 중국 출신으로 지난 2017년에 더 라이더를 통해 칸 영화제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클로이 자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터널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근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영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의 동양인 슈퍼히어로 캐릭터입니다. 방금 슈퍼히어로라고 했지만 사실 상치에게는 슈퍼파워가 없는 대신 무술의 달인이자 기를 조절하는 데 통달한 캐릭터라 상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 사이기도 한 아이언 피스트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코믹스에서는 두 사람의 실력이 막상막하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김신의 편의점으로도 잘 알려진 중국계 캐나다인 시무리우가 연기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인 양조위는 만다린으로 나와서 상치와 대적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이언맨 3에서 페이크로 썼던 그 만다린이 상치에서는 제대로 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만약 코믹스의 설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만다린은 10개의 반지를 끼고 있으며 각각의 반지는 저마다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이를테면 인간형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반지를 낀 만다린을 상대로 상치가 어떻게 싸울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반지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를 놓고 두 캐릭터가 싸우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닥터 스트레인지도 주연과 감독을 유지한 채 속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자세히 알려진 건 없지만 부제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멀티버스를 다룰 예정인데 감독의 말에 따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맞서게 될 악당도 영화 속의 지구가 아닌 다른 공간의 존재라고 합니다. 아울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로 무서운 영화가 될 거라고 하니 더 기대되네요. 왜냐하면 1편이 개봉할 즈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콧 데릭슨 감독은 공포 영화를 주로 연출했던 감독이라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특기를 마음껏 발휘할 테니까요.
참고로 치웨텔 에즈워퍼가 연기했던 모르도의 등장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지만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던 스칼렛 위치가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저한테는 여자 토로만큼이나 놀라웠던 소식을 두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블레이드와 판타스틱 4도 영화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블레이드의 경우는 오래전에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주연한 3부작이 있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블레이드를 다시 영화로 만드는 것에 대한 루머가 있었고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관심을 나타냈었지만 마블이 제작하게 될 블레이드의 주연은 넷플릭스 드라마인 루크 케이지에서 악역을 연기했던 배우이자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린북으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던 마허살라 알리입니다. 알고 보니 마블이 알리에게 연락한 게 아니라 알리가 먼저 마블에 연락해서 블레이드를 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했다네요. 그만큼 블레이드라는 캐릭터에게 애정이 깊은 배우란 뜻이니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4는 아쉽게도 주연 배우나 개봉일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제작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과연 폭스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판타스틱 4를 마블이 되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반면에 케빈 파이기가 엑스맨에 대해서는 미처 돌연변이들을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영화로 만들긴 만들 건지 만든다면 언제가 될지 등등 모두 베일에 가려진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터널스에다가 판타스틱 4까지 있는 마당에 굳이 엑스맨을 서두를지 의문이네요. 설상가상 불과 몇 달 전에 다크 피닉스로 인해 엑스맨이라는 브랜드에 적지 않은 타격까지 입었으니 마블에서의 영화화는 오래 걸릴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는 8월 말에 열리는 디즈니 엑스포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화들 외에도 블랙팬서, 캡틴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속편도 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으로 방영할 예정인 드라마도 여러 편 있긴 한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로 하면서 이만 물러갈게요.